비타민C 정말 많이 드시죠? 아침에 밥 먹고 하나, 피곤하면 하나, 감기 걱정되면 하나 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니까 먹는 거지. 안 먹는 것보단 낫잖아. 근데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먹고 계신 그 비타민C 몸에서 변화가 느껴진 적 있나요? 감기가 덜 온다거나, 피로가 줄었다거나, 회복이 빨라졌다거나, 떠올려 보면 좀 애매하죠.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 정말 자주 듣습니다. 먹긴 먹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소변만 노래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는 먹는다고 끝나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이 쓰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 영양제라는 겁니다. 대전 사는 72세 박순애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비타민C를 꼬박꼬박 드셨는데도 몸은 늘 무겁고 감기만 걸리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먹는 시간과 방식을 바꾸자. 아침 피로가 줄고 활동량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비타민C를 먹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방식이 안 맞았던 거구나.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신 방식이 맞았는지 바꿀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기준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 혼자 보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는 분이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나 비타민C 먹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먹는 중이라고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트에서 장 보시다 보면 비타민C 한 병쯤은 카트에 한 번쯤 담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약국에서 1+1 행사한다고 하면 2병이면 한동안은 걱정 없겠다 하고 집에 가져오시죠. 집에 오면 다른 영양제들이랑 같이 식탁 한쪽 또는 전자레인지 위 눈에 잘 보이는 데 올려두고 식사 끝나고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습관처럼 비타민C를 입에 하나 턱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깜빡할까봐 휴대용 약통에 따로 덜어서 가방 안에 넣어 다니시기도 합니다. 외출해서 밥을 드신 날에는 식당 자리에서 슬쩍 물이랑 드시기도 하시죠. 이렇게까지 챙기고 있는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나이도 드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챙겨야지. 주변에서 다 먹는다니까 나만 안 먹을 수는 없지.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언젠가는 도움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챙겨 드신 지 벌써 몇 달, 몇 년이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과연 몸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곤함이 예전보다 훨씬 덜해졌나요? 걸을 때 무거운 다리가 괜찮아지셨나요? 관절이 전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분명하게 있으셨나요? 아, 이래서 비타민C 먹는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셨나요? 솔직히 선뜻 그렇다고 답하시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꾸준히 먹기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좀 찝찝해서 먹는 거지 몸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뭘 하나라도 먹어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셨다면 상황에 맞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이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타민C를 아예 안 드시는 분보다 먹긴 먹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한 알, 두 알 빼먹지 않고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몸에서 생기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내가 잘못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이런 거 다 기분 탓인 걸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 뭐. 그냥 계속 먹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몸에 안 좋은 영양제여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먹는 방식이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과 맞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먹느냐,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먹느냐에 따라 나의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이걸 지금 어디에 써야 하는지 하고 나름의 계산을 합니다. 한 번에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고 속이 예민한 분들은 위장부터 부담을 느낍니다. 몸이 감당하기 좋은 양이 불규칙하게 들어올 경우 제때 쓰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 체질에는 영양제가 안 맞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같은 양의 비타민C를 먹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는 사람과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사람 사이에 혈액 속 비타민C 유지 시간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같은 양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드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실제로 사람 몸에서 확인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있다, 안 먹고 있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내 몸이 비타민을 활용하고 있느냐, 그냥 밖으로 배출되고 있느냐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비타민C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고 있지? 그 습관이 내 몸 입장에서 개선이 되는 방법일까? 아니면 그냥 내 편의대로 먹는 걸까? 만약 조금의 습관을 바꿔서 몸이 개선이 된다면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비타민C는 그냥 기분상 챙기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 상태와 직접 연결된 관리 도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차이에 더 민감해집니다. 잠을 한두 시간 덜 자도 바로 티가 나고 짠 음식을 며칠만 계속 먹어도 붓기가 눈에 띄게 올라옵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양과 습관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피로감, 회복 속도, 잔병치레 빈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좋다니까 챙겨 먹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 내 몸이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로 방향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나아가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 나이에 이제 뭘 바꾼다고 크게 달라지겠어. 이 나이 되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영양제를 먹으면서도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우리 몸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변화를 완전히 멈추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도 음식에 반응하고 수면에 반응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비타민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응을 끌어낼 만큼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년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비타민C처럼 세포 보호와 회복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손상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맞춰주면 몸이 바로 보여줍니다. 피로가 덜한 느낌, 아침 기상 후에 덜 무거운 느낌, 잤던 장기침이나 잔병치레가 줄어드는 느낌 같은 것들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먹어보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생활 습관은 한 번에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씩 방향을 틀어주어 쌓아 올려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의 몸 상태를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어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먼저 짚어볼게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는 이유, 결국 뭐 때문일까요? 피부 때문인가요? 감기 덜 걸리려고? 아니면 그냥 남들 다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걸까요? 이 질문을 진료실에서 던져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냥 몸에 좋다니까요. 먹어두면 언젠가 도움 되겠지 싶어서요.
근데 솔직히 먹어도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집에 전구가 있는데 전기는 안 들어온 상태면 그 전구는 그냥 유리 덩어리일 뿐이죠. 비타민C도 똑같습니다.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건이 갖춰져야 작동합니다. 그럼 도대체 비타민C는 몸에서 뭘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입니다. 몸속 세포들이 매일 음식, 공기, 수면 부족, 나이, 염증, 혈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를 계속 건드리고 상처를 내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때 비타민C는 옆에서 잠깐 그 손상 너무 크지 않게 막아줄게. 상처 난 조직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재료 가져다 줄게. 라고 세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약 보조제가 아니라 회복, 유지, 보호, 복구 시스템 전체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재료가 한 번에 왕창 들어오면 어떨까요?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별 느낌이 없다가 되는 거죠. 몸은 가끔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오는 영양소보다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공급을 훨씬 좋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물에게 물을 줄 때 한 번에 양동이로 확 들이붓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적당히 주는 게 훨씬 더 잘 자라죠. 비타민C도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비타민C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은 몸에 쌓여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C는 물에 녹는 성분이라 남는 양은 빠르게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겁니다. 아니, 나 지금 바쁠 때 또 안 주냐 이런 느낌이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비타민C를 먹고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영양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 몸이 둔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조금씩 일정하게 그리고 몸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오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덜 쌓이고 회복이 조금 빨라지고 잠에서 깼을 때 몸의 부담이 덜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몸의 흡수도 잘 되고 개선이 될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윤미자 어르신입니다. 이분께서는 비타민C는 필수야 라는 생각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거나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은 거의 못 느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섭취 방법을 바꾼 지 2주쯤 지나고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앉아있고 싶었는데 요즘은 걷는 시간이 늘었어요.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식단을 확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타민C 들어오는 방식이 바뀐 것뿐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남기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잇몸이 약해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리고 양치만 해도 피가 나서 불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 내가 뭘 크게 바꾼 건 아닌데 양치할 때 피 나는 게 줄었어요. 그리고 고기 씹을 때도 덜 아파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제품을 바꾼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양만 바꿨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용량의 비타민C를 먹더라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혈관 속 농도를 오래 유지했고 그에 따라 염증 수치와 피로 관련 지표가 단일 섭취 그룹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즉, 비타민C는 쌓아서 쓰는 영양제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와야 작동하는 영양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먹긴 먹는데 몸이 반응하는 느낌이 없다. 뭔가 내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의무감 또는 습관으로 먹는다. 안 먹으면 불안하지만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느껴지진 않는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몸이 비타민C를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몸이 쓴다,
못 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양제는 입으로 삼키는 순간이 시작이 아니라 몸이 활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은 고민이 있죠. 이미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반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냐 이 질문에 답해 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하라니까 복잡할 것 같아. 그런데 비타민C는 복잡한 방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하는 습관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딱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비타민C 언제 드세요? 아침에 밥 먹고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생각날 때 아니면 잊어버렸다가 자기 전에 한꺼번에 생각하셨다면 이제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는 몸이 흘러가듯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mg 드신다면 한 번에 1000mg이 아니라 500mg씩 나누거나 혹은 300mg, 300mg, 400mg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혼자 들어가면 장이나 위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데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몸이 그 영양소를 천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간 꼭 맞춰야 해요? 아니요. 엄격하게 3시간 간격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식사 후 간식이나 물 마시는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물 없이 먹는 건 삶은 고구마를 물 없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함께 들어가야 잘 녹고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혹시 속 쓰림 때문에 비타민C를 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대부분 그걸로 해결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 드시는 분, 변화가 없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 흡수 문제가 있는 분, 위가 예민한 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용량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 리듬으로 필요할 때만 조금씩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영양제보다 음식으로 챙기던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정보도 많고 제품도 많다 보니 뭘 어떻게 먹는 게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핵심은 딱 3가지였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는다.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몸은 조금씩 꾸준히 식사 후 들어오는 방식에 더 잘 반응한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못 느꼈던 이유도 내 몸이 둔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 먹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이미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비타민을 내 몸이 필요로 할 때 먹어야겠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습관이 바뀌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비싸고 특별한 무언가를 추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방향만 살짝 돌리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극적인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건 수십 년 진료하면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금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용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갈 거예요. 저 혼자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여하는 건강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이건 내 상황이랑 비슷하다, 이건 더 알고 싶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오늘 이거 들으면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가볍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건강 관리하는데 놓치지 않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